자, 건축 관계 법령부터 한번 볼까요? 어차피 교재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죠. 자, 두 번째 방화구의 설치 기준을 한번 보면, 그죠? 적용 기준은 원래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를 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각 호에 따라서 내야 구조로 된 바닥벽, 그리고 방화문, 자동 방화 셔터죠. 자, 설치 기준이죠. 설치 기준은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을 해야 되죠. 그죠? 1000제곱미터, 그죠? 그리고 매 층마다 구획을 해야 되죠. 그전에는 이제 1층 같은 경우도 안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번에는 바뀌었죠. 그래서 매 층마다 구획을 해야 된다. 단,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건물을 가서 점검을 하실 때, 얘가 지하 1층, 그죠? 얘가 지하 2층, 그 다음에 지하 얘가 1층이죠. 그죠? 그리고 얘가 1층이죠. 그럼 현장에 가시면 경사로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사로로 해서 들어가죠. 지하 1층으로. 그죠? 램프 경사로로. 지하 1층, 지하 2층인데, 자, 지하 1층과 여기 사이, 지하 1층에서 1로 올라가는 경사로 램프는 여기는 방화 셔터를 설치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근데 여기는 설치하죠.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올라가는 방화 셔터는 설치합니다. 근데 왜 설치 안 하냐?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그죠?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죠. 왜? 1층으로 바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방화 셔터를 설치하고 얘는 설치 안 하고, 그죠? 이 규정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공부를 하신 부분이 이 현장하고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사는 현장만 점검해가지고는 점검 보조 인력이 실제로 많이 알긴 알아요. 그런데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실무적으로 알기 때문에 왜 이런지는 몰라. 근데 관리사님들은 전체를 공부하잖아요. 뭐부터? 소방시설법부터, 다특법부터, 위험물법부터, 그죠? 토지법 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게 머릿속에 딱 되기 때문에 실무 가서 보면 저게 이 부분이 여기 방화구역에서 두 번째 항목이구나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체적인 엔지니어도 되지만 법적인 해석,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소방법과 관련돼서는 법률가죠. 그래서 관리사가 굉장히 메리트 있는 직업인 거죠. 11층 이상의 층은 200이죠. 단, 스프링클러는 자동식 소화 설비라고 하는데 얘는 3배를 완화시켜줬죠. 그죠? 그래서 200에 600이죠. 근데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요. 자, 옥내 소화전은 자동식 소화 설비다, 수동식이다. 그죠? 수동식이죠. 그러니까 옥내 소화전을 설치하면 600이 아니죠. 그죠? 근데 스프링클러는 감열체가 높게 되면, 그죠? 폐쇄형 같은 경우, 또 개방형은 이미 감열체가 없기 때문에, 그죠? 폐쇄형이든 개방형이든 수동식, 즉 스프링클러 자동식은 600이다. 그죠? 그리고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제로 한 경우는 얘는 500인데 또 여기다가 스프링클러 했을 때는 1500이죠. 3배죠. 그리고 네 번째, 필로티나 그 밖에 비슷한 구조, 이런 부분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 부분을 또 다른 부분과 방화구역 해야 되죠. 자, 적합 기준은 이제 얘가 새로 생겼죠. 얘가. 전에는 얘가 뭐냐? 갑종 방화문, 을종 방화문 그 개념인데 다음 페이지에 있으니까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방화구역으로 사용하는 60+ 방화문, 60분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되죠. 화재로 인해서 연기 불꽃을 감지했을 때 자동적으로 닫혀야 된다. 그런데 연기 불꽃을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데는 이때는 온도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 하나의 실이라고 했을 때, 그죠? 건물에 여기 하나의 실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화재가 났어요. 그죠? 화재가 났다. 그러면 얘를 층고를 조금 더 올려본다면, 그죠? 얘가 어느 한 층이죠. 한 층을 가정한 거죠. 그죠? 얘가 예를 들어서 7층이라고 가정합시다. 그죠? 7층이라고 가정했을 때 화재가 나면, 그죠? 연소 생성물은 어떻게 돼요? 부력에 의해서
그죠? 로우는 RT분의 PM에 의해서 상승을 하죠.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그죠? 그럼 연소 생성이 뭐가 있죠? 연기가 있죠. 그 다음에 불꽃이 있죠. 그 다음에 열이 있죠. 화열. 그 다음에 유독 가스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기하고 불꽃. 그래서 연기하고 불꽃. 그 다음에 이 온도는 뭐죠? 요거 열이죠. 그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된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방화구역을 간통하는 경우에는 그 간통부 부분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밑에 보면 자동 방화 셔터는 피난이 가능한 60 플러스 방화문,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m 이내에 별도로 설치해야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방화문의 구분 기준이죠. 요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신설이 됐다는 거죠. 그전에는 뭐였냐? 갑종 방화문, 을종 방화문 그랬죠. 근데 얘가 없어졌죠. 그럼 어떻게 바뀌었냐? 자, 60분 플러스 방화문은 연기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엔드죠. 엔드. 열을 차단한다. 뭐래요? 차열이죠. 열을 차단한다. 차열. 그죠? 그래서 30분 이상이죠. 그래서 얘는 차열성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60분 방화문이죠. 60 플러스 방화문이 아니고, 얘는 연기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게 60분 이상인, 그리고 끝났죠. 열은 없죠. 그럼 뭐다? 비차열이죠. 자, 밑에 30분 방화문이죠. 얘는 연기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이죠. 얘도 똑같이 비차열이죠. 그죠? 그래서 갑종 방화문이다, 을종 방화문이다. 얘는 삭제됐다, 안 됐다? 삭제됐죠. 그런데 얘가 건축법에서 삭제된 거지, 화재안전 기준은 아직 그냥 갑종과 을종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즉 화재안전 기준에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화재안전 기준의 내용에 갑종이 있다. 그럼 갑종 그대로 써줘야 되죠. 여러분들이 미리 앞서가서 건축법이 바뀌었으니까 자, 이렇게 바꿔서 쓰면 안 됩니다. 아직은. 근데 조만간 바뀔 거예요. 화재안전 기준도. 60 플러스 방화문, 60분 방화문으로. 그래서 이게 최근에 바뀌었다. 자, 이렇게 바뀐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혼자 하려고 하면 기존에 알고 있던 갑종, 을종을 하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학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공부하신 분들은 합격을 못 합니다. 그럼 그분이 머리가 나빠서 합격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정보가 늦어서 그래요. 정보. 그래서 정보를 계속 여러분들이 공급받고,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은 직장, 학원, 스터디. 이렇게. 직장, 학원, 스터디. 그리고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공부를 방해하는 장애 요소는 조금 이렇게 지양을 하셔야 되죠. 그죠? 술 좋아하시는 분은 조금 술 참으시고. 그죠? 자,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얘는 그냥 소방에서는 우리 건축법에서 건피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피방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 말이요? 그럼 못 알아면 아직 공부 안 하신 거예요. 그죠? 자, 건피방에서 하향식 피난구. 이게 작년 21회 때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일단 요거죠. 그죠? 하향식 피난구. 이 그림 보니까 충분히 이해되시나요? 그죠? 자, 아래층으로 내려간다, 위층으로 올라간다.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사다리가 딱 돼 있죠. 제가 현장 갔을 때 점검했을 때 얘가 덮개가 이렇게 닫힌 상태에서 점검을 했는데, 거기 있는 이제 입주민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청소기로 청소한다고 여기를 살짝만 살짝 됐는데도 거의 굉음 수준의 부저가 울리는 거죠. 왜? 이게 열린다는 건 뭐예요? 아래층으로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래층에 계신 분이 밤에 특히 여성분들은 편안하게 옷 입고 있어요? 아니면 완전히 정장을 입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저 소리가 나고 수신기에서도 이게 열렸다는 것이 감시 제어반에서 뜹니다. 그죠? 이게 하향식 피난구죠. 그래서 이 하향식 피난구,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피난구 덮개는 어떻게 된다? 비차열 1시간이네. 그죠? 차열이 아니죠. 내화 성능 가져야 되고,
자, 계급부 규격은 직경 몇 cm? 60cm 이상은 돼야 한다. 사람이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상하층 간 설치 위치는 수직 방향 간격을 15cm 이상 띄워야 된다. 자, 아래층에서는 위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어야 되죠.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피난 온다? 아니죠. 자기 집에도 아래층이 있지, 그죠? 그러니까 위층으로는 열 수 없게 돼야 되겠죠. 자, 사다리는 50cm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해야 되고, 그리고 경보음을, 즉 열리면 경보음을 발해야 되겠죠. 열리면. 피난기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에 의한 조명 설비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암기법을 이게 이제 덥사경 설계조라고 암기했죠.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이 이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덥사경 설계조다. 제가 한 거죠. 이게 피난구의 덮개죠. 그죠? 덮개는 그죠? 그리고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다. 그죠? 열 수 없는 구조다. 그러면 개방할 수 없는 구조다. 그죠? 그리고 상하층 간 얘는 피난구 위치가 설치 간격을 15cm 이상을 띄워야 되겠죠. 그죠? 설치 간격을 15cm. 그죠? 그리고 사다리는 여기 있죠.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 바닥면에서 50cm. 그 다음에 경보음을 할 때 경이죠. 그리고 예비전에 의한 조명 설비할 때 조죠. 이런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지. 그래서 마지막에 시험 보기 한 달 전에는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 키워드만 가져가는 거죠. 다 암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이걸 하나씩, 글자 하나씩 읽는다? 합격 못 합니다. 근데 이거를 암기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만 간다고 해서는 합격 못 해요. 이게 다 쓸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향식 피난구다. 그러면 이게 생각이 나야 되고, 덥은 뭐다? 피난구 덮개는 품질 시험 결과 비차일 1시간 내화 성능, 그 다음에 피난 사다리는, 그 다음에 건축물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경보음을 발해야 되고, 그리고 설치 위치는 아래층에서 위층 피난구를 열 수 없게 돼 있어야 되고, 예비전에 의한 조명 설비, 이렇게 바로 나와줘야 된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건축법 한번 이제 간략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이죠. 소방시설법인데, 자, 17회 때 나왔네요. 점검에서. 뭐다?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그러면 화재 위험도가 낮은 대상물이죠. 얘는 석재, 불연성 금속, 불연성 건축재료 등의 저장 창고죠.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가로놓기 이렇게 나올 수 있죠. 5개 소화전 연결 살수 설비. 자, 여기는 소방기본법 따라서 소방대가 조직되어 갖고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청사 및 창고다. 그러면 얘는 8개나 되죠. 그죠? 그래서 얘가 옥수물방, 그 다음에 피, 그리고 용, 송사리죠. 그죠? 우리 어렸을 때 내과에 가갖고 송사리 많이 잡았죠. 그죠? 연결 송수관, 연결 살수, 송사리. 그죠? 그런 식으로 연상을 해서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2가지, 얘는 8가지.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기 아주 애매한 어려운 부분이죠. 얘도 똑같이 관리사 점검에서 나왔죠. 17회. 그래서 펄프 공장의 작업장, 그리고 정수장, 수영장, 목욕장. 그래서 얘는 스상살, 자상살이죠. 예, 스상살, 그 다음에 자상살, 이렇게. 그래서 얘가 펄프 공장 하면 스상살, 그 다음에 정수장 하면 자상살. 바로 나와야 돼요. 이게 뭐였지? 그러면 이제 떨어진 겁니다. 이거는 바로바로 암기가, 즉 점검 실무를 90분 내에 시험 보는 거죠. 그럼 거기서 고민을 한다? 그럼 떨어진 거예요. 왜? 남들은 다 이거 쓰거든요. 그죠? 그래서 기본을 다 마스터를 해야 되는데 기본에서 못 쓰게 되면 어렵죠. 그런데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알려주고 시험 볼 수가 없잖아요. 응용해서 내버리니까. 근데 이거는 이미 알려줬죠. 여러분들의 책에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안 해온 거지 이런 규정들이 매번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바뀌면 바뀐다고 예고 나오죠. 그죠?
이번에는 하지안전 기준을 적용하는데 특수한 용도, 그죠? 구조를 가진 대상물이죠. 그래서 원자력이라든가 핵폐기 처리 시설, 연결 송수관, 연결 살수.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제가 재작년에 구인난을 한번 보니까 이런 구인난 공고가 하나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A라는 회사가 관리사가 한 명이야. 뭐 2명이 되죠. 뭐 큰 의미는 좀 만약에 3명이다. 그런데 원자력을 따냈어요, 여기를. 근데 기존에 있는 이 3명으로 가지고 있는 자체에서의 거래처, 종합정밀점검, 작동 기능 점검을 하기에는 너무 원자력까지 하기에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한 명을 채용을 하는데 이 원자력이 1년 내내 해요? 아니면 그 특정 기간에만 해요? 특정 기간만에 하죠. 그래서 이거 4개월을 5개월 따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올라왔냐면 원자력 발전소 5개월 점검하실 관리사님을 모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죠? 이거는 4대 보험 제하고 나서 실제 올라왔어요, 이게. 뭐 한 장이라 그러면 대충 감 잡으시죠? 알아서 그냥 느낌 오는 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5개월만. 괜찮죠? 그죠? 5개월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사를 취득하면 되게 좋은 게 소방특별조사, 지금 화재안전조사라고 그러는데 소방특별조사도 이원으로 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방청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소방청에서 따로 여러분들이 별도의 수당이 나가요. 그죠? 그래서 교통비를 썼다 그러면 교통비까지 다 지급이 되고, 그래서 회사 근무하면서 탄력 근무를 하신 분들은 소방특별조사를 가셔서 또 인맥도 넓어지는 거죠. 거기 가면은 이제 다양한 그 군이 오거든요. 기술사도 오고, 관리사도 오고, 건축사도 오고, 뭐 또 타 기술사도 오고. 그래서 그런 하나의 전체의 그룹이 모여서 어느 한 대상처에 가갖고, 예를 들어서 국제 여객 터미널이다. 그럼 국제 여객 터미널 가갖고 거기를 점검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그 스케일이 굉장히 달라져요. 라이프 스타일이. 그리고 관리사를 취득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빕스라든가 이제 아웃백은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죠. 그죠? 저도 관리사 취득하기 전에는 빕스 아웃백 잘 못 갔어요. 일단 부담이 되고 힘들어. 쉽지 않아. 그리고 그런데 가면 어떻게 돼요? 와이프한테 혼납니다. 왜? 소득이 안 버텨주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취득하고 나면, 그리고 명절 때 즐거워. 명절 때 이렇게 연배 있으신 분들은 이제 혹시 뭐 자녀들한테 또, 자녀가 또 결혼해갖고 이제 뭐 손주가 오면은 주머니에서 이렇게 가볍게 줄 수 있는 되게 이제 본인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커져요. 되게 재밌고, 그리고 막 자녀들이 자랑합니다. 우리 아빠 관리사라고 막 주변에다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기대를 품을만 하죠.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 같은 경우는 자체 소방대가 설치된 제조소에 부속된 사무실인데 얘는 옥내, 그다음에 소화용수, 그다음에 살수. 근데 얘는 이렇게 하면 되죠. 얘가 옥, 용, 송살 아니면 옥내니까 내용의 송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암기카드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위에다가는요. 여기다가 내용의 송살이라고 빨간색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요것만 보시는 거예요. 이제 요것만 마지막에 한 달 남겨놓고 시험 보기. 그죠? 자, 공부 방법 어떻게 하는 거 아시겠죠?